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7이 되겠습니다. 챕터 7에서는 반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복문 첫 번째 영상이고요. 먼저 반복문 자 간단한 그 예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보여드렸었죠? 그 조건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햄버거 집에 가서 뭘 먹는데 처음에 메뉴는 골라야죠. 그리고 뭔가 부족한지 따져보고 그 yes, no에 따라서 세트로 바꿀지 아닐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세트로 바꾸든 아니든 결제는 해야죠. 결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장 배고픈가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yes, no에 따라서 분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간다. 자, 이거 한번 그 슈도 코드로 한번 짜볼까요? 슈도 코드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텍스트를 이렇게 해서 메뉴를 고른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if 부족하다 이면 세트로 바꾼다 이렇게 쓰고요. 그게 부족하면 세트로 바꾸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결제한다. 잠시만요. 줄 간격을 조금만 늘릴게요. 결제한다. 그리고 if 당장 배고프다. 당장 배고픈 게 참이면 매장에서 먹는다 일 거고, 그게 아니면은 매장에서 안 먹고 집으로 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슈도 코드, 의사 코드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이런 일은 보통 6시간마다, 햄버거 집을 6시간마다 가진 않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치고 6시간마다 또는 6시간은 너무 짧은가요? 6시간마다 가죠. 그렇죠. 6시간마다 갑니다. 그러면 자, 이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조금만 그리겠습니다.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자, 지금 이 부분, 이 내용이 실제로는 한 번만 일어나지 않죠. 한 번만 일어나지 않고 이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얼마마다? 배고플 때마다. 그렇죠? 배고플 때마다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고플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반복한다. 그러면 자,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고픈 것은 우리가 일생 중에 배고픈 것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if 이렇게 쓸게요. 자, 영어에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배고픈 동안.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while 배고픈 동안 반복한다. 뭐를?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자, 뭔가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는데도 그렇고, 실제로 코드를 짤 때도 그렇고, 무언가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정해지지 않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횟수를 정해놓고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반복문을 우리가 어떻게 짤 것인가를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예시도 종종 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예시인데요. 자, 스코어라는 어떤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스코어라는 리스트에다가 점수를 5개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지금 5개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인풋을 5번 썼죠? 0, 1, 2, 3, 4 썼습니다. 뭐 5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은 뭔가 반복되는 게 있으면 항상 그 반복문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5개가 아니라 10개라면, 100명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걸 100개를 쓰기는 조금 그렇죠. 뭔가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if문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은 여러분이 먼저 그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반복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or로 시작을 합니다. for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요. 조건문은 if로 시작했었죠. 반복문은 for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n을 제가 5번이라고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일단은 이 형태에 익숙해지시는 거를 먼저 보세요. 자, 요 range n을 하면은 range 5니까 0, 1, 2, 3, 4가 들어있는 어떤 range 객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print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스쿼트 실시 스쿼트 아닙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쓰죠. 스쿼트 F 스트링으로 해서 I 회 실시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스쿼트 여기 i에는 그냥 여기 i가 들어가는 거죠. F 스트링이니까. 그럼 스쿼트 0의 실시 1, 2, 3, 0, 1, 2, 3, 4. 아,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이걸 바꿀게요. 플러스 1로. 그러면 1, 2, 3, 4, 5 나오죠? 자, 요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요 형태 한번 제가 그 분석을 해서 분해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for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오고 in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반복 가능한 객체가 나옵니다. 반복 가능한 객체는 반복 가능한 객체라고 써도 되고 이터러블이라고 써도 됩니다. 뭐 굳이 어려운 그 얘기는 쓰지 말고 그냥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미 배웠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도 됩니다. 문자열도 반복 가능한 객체죠. 자, 이 레인지라는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값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씩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i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레인지가 값이 몇 개 들어있죠? 값이 5개 들어있죠? 0, 1, 2, 3, 4. 그러니까 정확히는 5개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복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5개를 그 5번 반복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얘기하려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0, 1, 2, 3, 4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값이 하나씩 들어와서 i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5번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0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실행하고 그 다음에 1이 여기 들어가고 프린트 실행하고 2가 들어가고 실행하고 3이 들어가고 실행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5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range n인데 range n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냥 0, 1, 2, 3, 4가 들어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0, 1, 2, 3, 4가 들어있는 무언가가 있고 for i in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if 문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요소가 5개 들어있죠. 그래서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길이만큼 반복을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물론 길이만큼 반복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길이만큼 반복이 됩니다. 길이만큼 반복될 때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i에 들어가 있는 값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반복에서는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반복에서는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형태 for i in 뭐시기 이 형태를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긴 뭐 i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여기 뭐 n이 들어가도 됩니다. 대신 n을 쓰려면 여기도 n으로 바꿔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for문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콜론으로 끝나야 되고요. if처럼. 그리고 여기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거 if 그냥 뭐 아무 조건이나 쓸게요. if true이면 뭐 print true 이런 뭐 아무 코드나 그냥 썼습니다. 자, 생긴 거 보면 비슷하죠? 두 개가. if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뭔가 조건이 나오고 조건이라고는 그냥 무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끝나고 콜론으로 끝난 이후에는
여기 들여쓰기 된 부분을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하는 거고, 포문은 어떻죠? 포문은 포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뭔가 나오고 콜론으로 끝나고 콜론 다음에는 들여쓰기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들여쓰기 된 부분을 그 반복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여쓰기 된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아이쿠, 이렇게 돼 있다면은 빨간 줄이 뜨죠? 일단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 빨간 줄이 뜨죠? 빨간 줄이 뜨는 걸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 인덴티드 블럭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은 패스를 쓰거나 아니면은 엘립시스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된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퀀스 자료, 시퀀스 자료라기보단 반복 가능한 객체, 반복 가능한 객체, 인 뒤에 있는 반복 가능한 객체의 요소가 0번째부터 여기 n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 가능한 객체의 길이만큼 반복이 되겠죠. 들여쓰기 된 부분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프린트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합 하고 기합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엔드도 줘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줄 전부 다 실행이 됐죠? 들여쓰기 된 부분은 전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즉, 요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if도 그렇고 for도 그렇고, 아, 뭔가 키워드가 나오고 콜론이 있고 들여쓰기 된 부분을 실행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는 나중에 그 함수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for n in range, 여기 range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일단은 range만 쓰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ange 10까지 해볼까요? 11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print n의 제곱수라고 쓴 다음에 n의 제곱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은 0부터 10까지 제곱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반복문이 동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 이번에는 여기 반복문 안에다가 제가 그 조건문을 넣어 볼게요. 가능합니다.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for i in range, 이번 1에서 20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3의 배수일 때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if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print i를 해라 라고 하면은, 자, 이거 반복문 몇 번 돌죠? 반복문 20번 돕니다. 1에서 20까지 20번 돌 거예요. 그런데 3의 배수일 때만 print i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되는 거는 3부터 18까지 6개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작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in 뒤에 나오는 이터러블에서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값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i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안쪽, 이 들여쓰기 된 이쪽을 실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여쓰기는 if 때문에 들여쓰기가 된 거죠. 들여쓰기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 파이썬 이용하실 때에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코드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1에서 20까지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모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그렇죠? 또는 i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와 5의 배수 모두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자, 이거를
3의 배수이다 라는 것과 5와 5의 배수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없을 것 같죠? 분명히 있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또는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써놨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넌제로이거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0이 아닌 것은 다 true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넌제로이거나 또는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쓴 거 있죠? 이렇게 쓴 거는 그 뜻이에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넌제로이거나 1, 3으로 나눈 나머지 넌제로죠? 그러니까 1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실수도 참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 게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if 1이 in,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예시가, 예를 들어서 1이 in range 5에 있거나 5와 3 in range 5에 있거나, 자, 이건 조건문 말이 되죠? 그렇죠? 1이 레인지 5에 들어있거나 3이 레인지 5에 들어있거나, 이거 말이 되죠? 요거는 잠깐만 주석질을 하고, 자, 이건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1이 들어있거나 3이 들어있거나,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1이 들어있거나 3이 들어있거나, 이건 true가 맞는데 10 또는 30, 자, 만약에 이 코드 자체가 10이 레인지 5에 들어있거나 30이 레인지 5에 들어있거나 라는 걸 의도했다면 이건 거짓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건 yes가 나옵니다. 왜냐? 10이 넌제로니까 10을 여기서는 true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자주 하는 실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변형을 해보면은, 만약에 3의 배수, 일단 이 코드를 다시 이렇게 바꿀게요. 3의 배수일 때만 출력하는 걸로. 여기 괄호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니까 지우죠. 자, 이거를 꼭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사실은. 레인지를 만들 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레인지를 만들 때 3의 배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0부터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조건문을 지금 했으니까, 조건문이란다. 반복문을 우리 했으니까, 반복문을 순서도처럼 그린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 경우 보겠습니다. 지금, 자, i는 i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레인지 0, 21, 3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0, 지금 여기 있는 0에서 30 증가해서 18까지 있는 여기에서 i의 0, 3, 6, 9, 12, 15, 18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건문이 아닌데 제가 왜 조건을 쓰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요거를 사각형을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크게 그린 다음에 더 이상 꺼낼 요소가 없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가 없는가라고 하고, 없는가라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쓰기로 하죠. 꺼낼 요소가 없는가 하지 말고 있는가로 하죠. 꺼낼 요소가 있는가? 예스면은 요소를 꺼내죠. 그렇죠? 요소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판서를 해가지고 꺼내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된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꺼낼 요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오랜만에 그리는데 글씨가 참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패드를 새로 샀는데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림은 앞으로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예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그 예시냐면은 점수를 5번 입력받아서 최고 점수, 평균 점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넘파이는 가져올 겁니다. 넘파이는 그 파이썬을 다루면은 안 쓰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스코어즈에다가 일단 빈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 처음 보신다면 지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for i in range 5를 할 거예요. 자, 5번을 입력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 패턴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iScore라는 변수에다가 인풋을 받을 겁니다. i번째, i 플러스 1번째. 자, i 플러스 1이라고 쓰는 이유는 i에 0부터 들어가기 때문이죠.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문자열로 들어가니까 요거를 인트로 한번 바꿔야 되죠. 네, 인트라고 칠게요. 점수는. 그 다음에 스코어즈에다가 어펜드. 제가 어펜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요거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을 거예요. 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어펜드를 얘기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이 코드 일단 실행하기 전에 한번 해석해 볼까요? 먼저 스코어즈는 빈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i에 0부터 들어가죠. 0, 1, 2, 3, 4가 들어가죠. 그런데 플러스 1을 했으니까 1, 2, 3, 4, 5. 1번째 점수를 입력하세요. 2번째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5번 출력이 될 거예요. 뭔가 점수를 입력해요. 그러면 그 점수가 스코어즈 뒤에 어펜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프린트 스코어즈를 일단 해볼까요? 그러면 점수 입력해보죠. 60. 이게 좀 인풋이 들어가면 좀 느리더라고요. 코랩이. 80, 90, 100. 60, 70, 80, 90, 100. 잘 들어갔죠? 자, 요거는 보통 튜토리얼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패턴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최고 점수랑 평균 점수 출력해야죠. 최고 점수는 np max를 쓰면 되겠죠? 스코어즈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왕이면은 프린트 최고 점수는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맥스만 민으로 바꾸면 되죠. 평균 점수는 np 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느려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자,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해봐라. 라는 걸 합니다. 자, 여러분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가우스가 했다는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코딩을 이용하는 방법에 특히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sum이라는 변수명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유혹이 많이 들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um은 1, 2, 3, 4, 5 라는 리스트의 요소, 리스트라기보다는 반복 가능한 객체의 그 요소를 모두 더하는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mysum이라고 할게요.
mySum은 일단 0으로 둡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한다? 가우스가 했던 방법 말고 가우스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이 했던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mySum은 mysum 더하기 먼저 1 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더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더했을 거고 이 과정을 했겠죠. 그 친구들은. 자, 지금 우리에겐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와 파이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뭘 하면 되죠? 컴퓨터한테 시키면 돼요. 뭐를? 이 문장을, 이 표현을 100번 반복을 하면 되죠. 그렇죠? 자, i를 mySum에다가 i를 더하는 짓을 우리가 100번 반복하면 됩니다. 100번 반복한다? 아, 그러면 for i in range 100까지. 아이고, 100까지. 이걸 반복해.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방금 했던 거 잘 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죠? 이걸 100번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i를 1부터 100까지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문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0부터 99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도록 하죠. 이렇게. 그럼 1부터 100까지 더하겠죠. 505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반복문 할 때 항상 물어보는 예시입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해보라고. 자, 1부터 100까지 더할 수 있으면 이러고 할 수 있겠죠. 1부터 100까지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 더하기 i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잘 나옵니다. 값이 너무 크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자, 수학 좀 치시는 분들 이거 보면은 이거 공식이 있죠? 자, 공식이 있어요. 공식대로 하면 돼요. 세제곱까지도 공식이 있어요. 이거 공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자, 10제곱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이럴 때에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값이 꽤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요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루트를 더해라. 이런 거 가능하죠. 자,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더하기죠. 곱하기 해볼게요. 팩토리얼. 자, 원래 팩토리얼은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뭐냐면은 매스라는 모듈에 있어요. 매스 팩토리얼. 팩토리얼 5가 120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자, 팩토리얼 5가 120인데 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팩토리얼은 우리가 5팩토리얼 계산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1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2 곱하고요. 여기다가 3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자, 이건 우리 뭘 계산하는 거죠? 이번에는 팩트라고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1 놔두고요. 우리가 뭘 반복하는 거냐면은 팩트는 팩트 곱하기 i를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맞죠? 이걸 반복한다? 그럼 뭘 하면 돼요? 포문을 쓰면 되죠. for i in range 5번인데 이왕이면 이거를 변수로 두도록 하죠. 여기 n은 5라고 놔두고 여기도 n이라고 쓰고 여기도 range 5까지 라고 하도록 하죠. 자, 들여쓰기 해야 됩니다. 콜론으로 끝내야 되고요. 자, 그런데 0, 1, 2, 3, 4죠? 그러니까 여기를 1부터 6까지, n 더하기 1까지로 바꾸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팩트를 하면은 120이 나오겠죠. 자, 요거 1로 초기값을 잡았습니다. 0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곱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팩토리얼도 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반복문의 조금 다른 패턴들, 그 다음에 벡터화 연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